자, 방침은요, 저희가 이제 중요한 건 요건데, 1번 보시게 되면, 구급 장비별, 예. 그러니까 이제 요게 중요한 거죠. 구급 장비별 위험도를 분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비별로 세척, 소독, 멸균의 단계를 명시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는 그러니까 명시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구급 장비별 위험도를 분류해서 이거는 이렇게 하고 이거는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시하고 피복 세탁이나 지정 폐기물의 폐기 방법을 제시한다는 거죠. 어떤 매뉴얼을 이제 드디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구급대원 개인별 감염 예방에 필요한 개인 보호 장비를 지정했고 감염병에 관한 개인 보호 지침을 제시했고 개인 위생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방안을 명시한다. 여러분들 막 그거 재미없는데 저도 뭐 이렇게 막 이런 감염과 관련돼서는 뭐 재미있다 이렇게는 아니지만 사실 뭐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뭐 재미없어 하면은 정말로 보기도 싫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반드시 봐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읽으면서 그 의미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더 좋습니다. 네. 자, 3번 구급대원의 개인 보호 장비의 관리. 예. 그러니까 이제 개인 보호 장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현장 구급 활동 시 감염 방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어요. 자, 구급대원의 건강 관리와 구급대원 현장 활동 시 감염병 및 유해물질과 접촉을 만일에 했을 때 그때 감염 예방 지침에 대하여 명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유해물질과 접촉을 했을 때 그때 어떻게 한다라는 거죠. 네. 자, 감염관리 규정 및 지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바로 구조구급대원 감염관리 표준 지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거하여 운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요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제20조 감염성 질병, 유해물질 등 접촉 보고서 그리고 제21조 검진 기록의 보관, 23조 구급차 등의 소독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규정 지침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 한번 이렇게 상기시키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제 평상시에 감염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구조 구급 활동 준비 과정, 일반적인 구조 구급 활동을 할 때, 그리고 감염성 물질에 노출된 경우에 이송 후에 차량 관리와 소독, 이게 중요하겠죠. 차량 관리,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원은 어떻게 모니터링 할 거냐. 감염성 질병 및 유해물질 등 접촉 보고서는 어떻게 쓰느냐, 뭐 이런 것들이죠. 자, 감염관리의 기본 내용입니다. 기본 개념. 모든 장비는 용도와 재질 및 오염 정도에 따라 세척과 소독, 그리고 멸균의 단계 중에 하나 이상의 과정을 거치게 돼 있어요. 자, 첫 번째가 세척인데, 세척은 물리적인 작업이죠. 그래서 물리적인 기계적 마찰과 세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소독과 멸균의 전 단계에서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뭐 더러운 게 묻었다 그러면 일단은 그건 다 씻어내고 나서 뭐 소독을 하든 멸균을 하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가 소독인데 병원성 미생물만을 사멸하고 특정 소독제 또는 염소계 표백제.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100대 1의 용액을 구급차 내 장비를 세척 후 소독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먼저 세척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소독의 과정을 거치게 돼 있죠. 1대 100을 씁니다. 그래서 자, 이제 멸균인데요. 멸균은 강한 살균력을 이제 발휘를 하는데 보통 병원균, 비병원균, 그리고 아포나 포자균까지 다 죽이는, 그래서 모든 미생물을 다 사멸하는 것으로 하죠. 사멸시키죠. 그래서 후두경과 같이 환자의 점막에 접촉한 장비는
세척 이후 10에서 45분간 화학 멸균제에 노출시켜 멸균하거나 제일 많이 쓰는 고압 증기 멸균법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오토클레이브 같은 거는 뭐 모든 병원에서 다 쓰잖아요. 그래서 고압 증기 멸균법, 뭐 열로서 사실 그 소독하는 게 가장 많이 쓰는 거죠. 자, 먼저 이제 간염 위험도에 따른 분류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고위험 물품 그러면 가장 감염이 쉽게 될 수 있는 것.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 감염의 위험이 가장 높은 것. 종류로는 각종 뭐 수술기구부터 시작해서 요로 카테터, 이식물과 주사 바늘 같은 것들, 혈액이나 이런 것들이 묻은 거, 고온 멸균법으로 쉽게 멸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온가스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도 아시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재질이 높은 열에 의해서 변형이 되는 것들, 그러니까 고무나 이런 것들, 실리콘 이런 것들은 열을 가하면 변형이 되니까 그냥 가스 멸균법을 씁니다. 자, 액체 화학 멸균법도 있어요. 네, 나오네요. 열에 불안정한 물품은 이온가스 소독 또는 다른 저온 멸균법을 이용해야 하며 화학적 멸균제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화학적 멸균제는 멸균 전에 적절한 세척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유기물의 양이나 접촉 시간, 온도, 그리고 pH를 준수했을 때 멸균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산도를 맞춰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준위험 물품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멸균은 아닌데 특정 점막이나 손상이 있는 피부에 접촉하는 품목들로 이런 품목은 다량의 박테리아, 아포를 제외한 모든 미생물이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기도 확보와 호흡기기 치료기구, 마취기구, 내시경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고온 멸균이 가장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냥 이걸로 해도 상관없어요. 열에 안전한 의료기구인 경우에는 그냥 고온 멸균하는 게 제일 간단합니다. 화학 소독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잔류 소독제가 없도록 멸균 증류소로 깨끗하게 헹구죠. 자,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비위험 물품. 이거는 그냥 상관없는 겁니다. 특성 손상이 없는 피부, 이런 피부요. 이런 피부는 사실 그냥 뭐랄까요. 베리어가 있잖아요, 피부가. 그래서 1차 방어막이 있기 때문에 손상이 없는 피부는 멸균이 필요하지 않죠. 그래서 뭐 혈압계나 이런 거 환자가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처럼 그냥 소독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비위험 물품까지 보셨어요. 자, 그 다음에 7번째가 구급대원 및 구급 차량의 감염 관리. 그래서 요건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 이런 데에서는 이제 문제가 나올 수 있죠. 교묘하게 나올 수 있죠. 교묘하게. 자, 구급대원의 감염 방지를 위하여 구급대원이 소독할 수 있도록 소방서별로 감염관리실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 운영을 합니다. 1개소. 자, 고위험, 준위험, 비위험 장비를 지정해요. 지정. 네. 그래서 일회용 장비를 사용하도록 명시도 해놓고요. 그 밖의 경우에는 멸균 소독 과정을 강화합니다. 자, 구급 지도 의사의 자문을 구해서 질병 발병 추적 관리 기간을 정하기도 합니다. 네. 자, 소방서별로 멸균 및 중앙 공급 업무를 전담할 인력을 배치해요. 1명. 자, 그 다음에 해당 소방서별 감염관리 업무를 전담하게 하고 이 인력이 이제 전담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급지도 의사를 통해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요. 자, 구급대원의 건강검진 결과 감염병이 진단된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사실 이제 이러기 전에 뭔가 예방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같이 다루는데 처음에 이제 저희가 채용시 신체 검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같이 하고요. 건강 및 안전보건 교육도 하겠죠. 개인 보호 장비나 착이나 탈의법, 구급 장비, 소독 방법 및 감염 사고,
이런 것들을 사례를 이제 교육을 시키는 거. 예방접종은 당연히 시켜야 되는 거고요. 간염 노출 위험이 있는 해로운 것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적절한 예방. 이런 것들을 이제 계획해놓고 그런 것들 다 하겠다고 이제 미리 스케줄을 만들어 놓는 거죠. 구급대원 간의 유행 발생을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또 수립을 해놓고요. 직무와 관련된 질병이나 위험에 노출된 구급대원에 대하여 진료를 볼 수 있게 해줘야 되겠죠. 간염병으로 인해서 직무 제한의 지침을 마련해주고 모든 구급대원에 대한 건강관리 기록의 유지 및 관리, 그러니까 건강관리를 기록을 이제 계속 남겨줘야 되겠죠. 구급지도 의사에 의해 소방서별로 제1항의 내용을 포함한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시 지도 및 상담을 받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네. 자, 간염 관리를 위한 손 씻기입니다. 그래서 요즘 워낙 손 씻기 하니까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니까 쉽게 그냥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예, 그러나 함정은 늘 있어요. 함정은. 그래서 함정은 틀립니다. 틀리라고 있는 게 함정이니까요. 자, 손이 육안으로 보이게 더러워졌어요. 그러면은 단백질 성분이 묻었다. 그러니까 피가 묻었어요. 그럼 당연히 비누와 물로 씻는 거죠. 당연한 거는 함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비누와 물로 씻는다. 만약에 눈에 띄는 오염이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알코올이 함유된 제품을 이용하여 손을 마찰하는 거죠. 네. 자, 환자와 직접 접촉하기 전에 반드시 손의 오염을 제거한다. 네, 이것도 맞아요. 말초 혈관 카테터 삽입 전에 환자 처치 기구 사용 전에는 반드시 손의 오염을 제거해야 되죠. 환자의 맥박을 확인하거나 혈압 측정 또는 환자를 옮기는 등 환자의 건강한 피부와 접촉한 후에도 손의 오염을 제거해야 되죠. 이것도 맞아요. 자, 환자의 체액 분비물, 점막이나 손상된 피부와 접촉 후 드레싱을 한 후에는 육안으로 보이는 오염이 없어도 오염을 제거하는 거 맞아요. 자, 근데 장갑을 벗은 후에도 당연히 어때요? 손의 오염을 제거한다. 맞습니다. 그러면 식사를 하기 전에 화장실을 이용한 뒤 항균제가 포함된 비누 또는 포함되지 않은 비누와 물로 씻는다. 자, 그런데 항균제가 포함된 그 물휴지는 어때요? 항균제가 포함된 물휴지는 대체할 수 있나요? 그 손 씻기랑? 대체할 수 없어요. 대체할 수 없어요. 네. 그리고 손을 씻고 나면 이거 뒤에 나올 건데 뒤에 나올 거예요. 네. 뒤에 나오네요. 뒤에 그냥 천천히 할게요. 자, 또 알코올 제제를 이용한 손 마찰 방법이에요. 일정 양을 떨어뜨린 후 양손을 함께 이렇게 막 비비잖아요. 마를 때까지 손의 모든 표면과 손가락에 모두 덮어요. 자, 그런 다음에 물과 비누를 이용하는 방법. 물로 손을 적신 후 적당량을 손에 부은 후, 자, 15초간 양손을 함께 마찰하죠. 15초간. 물로 헹구어 낸 후 일회용 종이 타월로 손을 건조시키고 이게 중요해요. 사용한 종이 타월로 수도꼭지를 손잡이를 잠그는 거예요. 손은 다 씻었어요. 손을 다 씻었어요. 그런데 수도꼭지는 또 손으로 왜 그런지 아세요? 처음에 더러운 손으로 수도꼭지를 열었잖아요. 그리고 손을 씻었어요. 근데 그 더러움이 수도꼭지에 남아있죠. 그러니까 세균이 거기 딱 묻어있는데 또 잡으면 안 되니까 타월로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냥 잡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종이 타월로 수도꼭지를 잡는 거예요. 네. 자, 뜨거운 물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피부염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온수를 사용하고 물과 비누를 이용한 손 씻기를 할 때는 어떠한 타입의 비누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이 빠져 있어야 되죠. 그 물이 안에 들어있는 거는 세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 되고요. 여기 잘 빠지는 비누통, 가능한 작은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 여러 번 사용하는 타월은 안 되죠. 네, 롤 타입의 그 타월을 사용하지 않는다. 거기까지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기억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